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1.02%, 코스닥은 0.86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개인들만 순매수로 하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동시에 팔았습니다.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철강금속하고 전기전자업종 많이 팔았습니다. 그 나머지 업종도 그렇게 수급은 좋지 않았죠. 시장의 수급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은 이번 주 미국 기준금리 결정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시장에서는 전망하기를 이번에 5.5% 지난번과 동일하게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,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 99% 정도 동결 예상을 한다,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동결하더라도 다음은 또 동결하기 어렵겠죠. 지금 유가 보면 유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. 유가가 저렇게 오르는 것은 일단 리비아 쪽에서 홍수로 인해 가지고 원유 수출에 좀 애로가 있고, 또 사우디하고 러시아에서 감산을 했잖아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공급의 문제로 계속 이렇게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 또 물가에 반영이 되겠죠. 시장에서 현재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F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미 지금 동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미국에서 두 번 더 기준금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. 올해 그렇습니다. 그런데 점도표를 보게 되면 지난번 점도표 때 요 5.5% 위쪽으로 지금 와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. 그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점도표가 공개되었을 때 이게 지난번보다 좀 아래쪽으로 좀 떨어져 있으면 참 좋을 건데,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좀 더 높아져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다음번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,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상을 하고, 투자자들이 또 실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. 투자자들은 이 점도표 공개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고, 또 하나는 파월 연준 의장이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미 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높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더 매파적으로 나오게 된다면, 또 점도표까지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크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모레까지는 좀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지요. 자,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좀 더 보면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, 오늘은 5개 종목이 있습니다. SK텔레콤부터 요 호텔 신라까지인데, 자,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. 일단은 SK텔레콤 있죠. 괜찮습니다.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인데 수급을 좀 들여다봐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들어오고 있죠. 그동안 팔다가요 들어오고 있고,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. 외국인들이 최근 2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. 기관들도 금융투자 쪽에서는 그 이전부터, 그리고 연기금도 그렇죠. 또 그리고 투신 다 매수했습니다. 보험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 SK텔레콤은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데, 하나 문제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관심 종목으로 좀 등록해 뒀다가 세력들 수급 쭉 지켜보면서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는 가운데 조정이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또 그리고 한국홀마 좀 들여다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매집을 했죠. 매집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. 주가가 심지어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이 외국인들은 동일한 기간 보면 오히려 물량을 이렇게 늘렸잖아요. 요거는 한번 긍정적으로 현시점에서 검토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수급도 상당히 괜찮습니다. 외국인들하고 투신, 보험 다 들어와 있습니다. 요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는 아직은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.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입니다. 요거는 세력들이 매수해서 돈을 좀 더 투입할 때까지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지요.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이거 떨어질지 모릅니다.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재미없다 그랬죠. 수급을 좀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. 호텔 신라 수급을 좀 들여다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고, 지금 기관들 수급도 상당히 괜찮습니다. 면세점 쪽 수급이 괜찮아요.
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떨어지면 참 좋은데 참 기회를 주지 않죠. 이런 거 세력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한 9만원 정도 있잖아요. 9만원. 요걸 갖다가 기준으로 딱 해서 그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안 팔고 계속 이렇게 간다는 가정하에 9만원 위쪽으로 탕 튀어 올라가면은 이거는 전고점 돌파해서 새로운 추세 시작이다 라고 보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,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밀리면 진짜 좋은 겁니다. 밀렸을 때 세력들이 이 밀리는 가운데 매도를 안 하고 뭐 특별하게 물량을 줄이지 않았죠. 그게 확인이 되면 다시 올라갈 때 들어가면 참 좋은 거예요. 일단 두 가지 전략을 딱 세워놓고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계속 들고 있어도 되고, 신규로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업종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 평범한 구간에 있는 요거 있죠. 요쪽에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합니다. 그리고 요쪽은 현재 조금 과열 상태입니다.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요거는 좀 더 조금 있다가 다음 타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고, 요건 우리가 당장 어떤 매매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 거고, 요거는 뭐 한참 좀 기다려야 되겠다. 더 기다려야 되겠다.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미국에서 기준금리 이번에 동결을 하게 된다면 10월하고 12월 달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. 10월 말이네, 그죠? 우리 같은 경우는 요때인데, 지금 만약에 점도표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참 관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. 지금 유가도 오르고 참 여러 가지 걱정스러울 건데 계속 이대로 있을 수는 없죠. 그래서 만약에 점도표가 오른다 그러면 우리가 10월달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. 저는 8월달부터 계속 오른다고 봤기 때문에 뭐 그 의견은 변함이 없어요. 지금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국하고 이렇게 기준금리 차이가 뭐 추세를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합니다만은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를 봐서 참 어렵습니다. 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돈을 갖다 줄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근데 지금 민간에서는 계속 지금 대출 50년 뭐 물 담보 대출 이런 것처럼 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균형 잡기가 어려울 건데, 일단 지금은 이렇게 돈이 메마른 시기잖아요. 이렇게 돈이 메말라 있을 때가 사실은 유동성만 우리가 잘 유지를 하고 있다면 물량을 모아가기는 정말로 좋은 시기입니다.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물량을 들고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과실을 맛보게 되는 거죠. 힘든 시기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과일을 따먹을 날이 올 겁니다. 여러분들 뭐 올여름 보세요. 얼마나 더웠습니까? 굉장히 더웠죠. 7월 같은 경우는 뭐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더웠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뭐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죠. 그러니까 어김없이 또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서 또 계절이 바뀌잖아요. 주식시장도 이렇게 메말라 있으면 금융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. 돈이 쭉 늘어날 때가 있고 줄어들 때가 있는데, 줄어들 때가 있으면 다시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의 그 방향이 1980년도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쪽이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떨어지는 이 시기를 지냈습니다.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경기가 돈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정부에서 푼 거, 중앙은행에서 푼 거, 또 시중에서 돈이 회전되는 거, 이 전부 다 돈입니다. 경제가 발전한다는 말은 이 시중에서 돈이 회전이 빨라진다 이 말이거든요. 그러면은 경제가 발전하면은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전과 좀 다른 관점으로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가운데 물가도 오르지만 경기는 좋아질 거다. 이쪽은 이제 방향이 좀 바뀌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. 예전과 지난 그게 참 어려울 거예요. 사람들이 그간 이래 늘 경험하고 습관에 배어 가지고 있는데 그 발상에 전환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, 지금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돈이 이만큼 많이 풀렸는데 지금 경제가 지금 안 좋아서 난린데, 그럼 경제를 갖다가 좀 살리려고 하면 이 돈의 회전이 당연히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건데, 돈이 늘어나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, 그럼 물가가 높아지는 건데, 그러면은 금리 올라가면서 경기도 좋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되고,
또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좋지 않다. 이런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. 이제 지금까지와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, 그 추입에 놓여가지고 있는 거고요. 또 이럴 때일수록 좀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유동성 관리 잘하며 물량을 갖다가 계속 모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